안녕하세요. 에코엔조이의 에코 이경우 조이 조영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영상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해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방송인데요. 저는 약간 쑥스럽기도 하고 이런 거를 준비한 저 자신에 대해서 자책감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괜찮아요. 네. 한번 좋죠. 소식을 네. 우리가 알리는 차원이니까. 그렇죠. 대전 환경운동연합과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죠? 네. 그리고 지역의 환경 이슈들을 좀 쉽고 재미있게 좀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죠. 네. 쉽고 재밌어야 되는데 좋습니다. 쉽고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네, 그 최악인데요. 예. 네. 어쨌든 저희가 이제 이 첫 방송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개국이잖아, 개국. 그렇죠. 개국이. 제 환경TV가 개국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개국 공신이네, 그럼 제가? 공신 정도까지는 아니고 개국 공신이라고 하고요. 네. 개국만 한 걸로. 네, 제목을 에코앤조이라고 저희가 좀 정했는데 사실은 여러 제목들이 후보에 올랐었습니다. 네, 뭐 특히 이제 제가 굉장히 다양한 제목들을 냈죠. 호형 융제 이런 이제 제가 이제 강력히 밀었던 건데 안 됐습니다. 홍콩 영화 옛날 80년대 홍콩 영화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레트로 감성을 좀 느끼게 하기 위해서 좀 그렇게 좀 정했는데 어쨌든 환경앤조이 뭐 어떤 에코엔조이 어떤 에코 엔조이를 사실은 그대로 상징화한 거고요. 그냥 즐기자 그런 건데 거기에 앞에 에코나 엔바이러먼트를 두 개를 쓸 수 있어서 환경과 생태를 즐기는 그런 환경을 좀 사실 환경 가게 즐기면서 재미있게 최근에 유행하는 게 이제 그런 의미 환경 가게 조명 가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환경 가게 이런 걸 좀 해볼까 하다가 네, 다행이네요. 에코엔조이가 확실히 최고의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그러고 보니까 경칩이네요. 경칩. 만물이 깨어난다고 하는 시기.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실제 개구리는 훨씬 더 먼저 깨어납니다. 경칩보다. 근데 제가 어제 그저께죠. 3월 3일 날 아이와 함께 잠깐 어디 갔어요? 금산에. 금산. 갔었는데 거기 그날 이렇게 개구리 울음소리가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해보고 오늘 경칩인가? 그렇게 물어봤었는데 근데 그날 엄청 추웠거든요. 문제는. 추운데 사실은 훨씬 더 일찍 깹니다. 1월 말에서 2월 초면 개구리가 깨어난다고 요즘은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번식을 위해서 짝을 찾는 소리 지금 아까 그 소리는 그럴 거예요 아마. 생태 전문가로서. 네. 생태 전문가에게 들어보니까, 신빙성이 좀 있습니다. 네. 너무 추워서 일찍 깨어난 거 아니냐? 제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아니었군요. 그쵸. 제때 깨어나겠습니다. 여기까지, 사선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주제도 못 나갔네요. 그런 거 이해해 주시죠. 말이 많습니다. 저희가. 맞습니다. 제가 복장이 이렇지 않습니까? 원래 사실 이렇게 방송한다고 해서 이렇게 입고 올라고 했는데, 오늘 제가 세종부에서 밤을 새워야 되는 관계로 좀 편하게 입고 왔습니다. 이게 지금 얘기했는데요. 안 쫓겨난 게 좀 다행이다. 제가 집에서 지금 안 쫓겨나고 있습니다. 사실 말이 그렇지 이게 300일이 넘었습니다. 300일. 300일이 넘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역 환경단체들이 지난 20일 날 그죠? 정부 세종청사 환경부 이 주범인데 환경부 앞에서 300일 기념 집회를 열었는데요. 이 300일 짧지 않은 기간이었는데, 이때 담당하시고 있는, 우리 활동가로서 소회가 좀 있을 텐데요. 작년 이제 4월 29일이죠. 4월 29일 날 첫 농성장이 펼쳐지고, 왜 농성장을 펼쳤냐면, 5월 1일 날 세종보호를 담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환경부가 성명을 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안 된다, 이거는. 그래서 농성장을 펼치고, 제가 농성장에 들어가서 처음 만난 새가 있어요. 흰목물대새라고. 굉장히 예쁘고 귀여운 새인데. 어떤 의미가 있죠? 흰목물대새가? 자갈밭하고 모래가 있어야 번식할 수 있는 새인데, 세종보호가 담수되면 얘는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상징 같은 새로 남아있는데, 얘가 이제 작년 여름을 보내고 번식하고 이소를 다 해서 나갔어요. 그래서 큰 새들이 지금 월동 중인데, 지금 다시 번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간, 사실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오래 할지 몰랐거든요. 저는 사실 한 달 정도 하면 쫓겨나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도 하고, 얘네들 쳐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을 막 하고 있었는데, 1년을 좀 버티고, 저희가 이제 흰목물태세를 다시 보면서, 우리가 1년 동안 얘 보금자리를 지켰구나.
흰목 물뜻의 보금자리를 지켰구나 이런 자부심이 좀 생겨났죠. 네. 환경부로부터 쫓겨나지도 않고 집에서도 쫓겨나지 않는 네, 지금 이런 상황이 집에서 네, 300일 지금 네, 진행되고 있는 거네. 그러면 네. 어쨌든 300일 동안 현장을 지키셨는데 네네. 이게 제일 궁금한 게 이제 어쨌든 좀 편안하게 얘기할 자리니까 이게 저도 가봤지만 화장실 상당히 멉니다. 화장실 멀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숙식이라든지 이런 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거 상당히 좀 어떻게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화장실 처음에는 한 500m 밖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걸어가서 왔다 갔다 해서 처리했는데. 걸어갔다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니까. 제대로 된 운동이네. 예, 그렇게 하는 게 있었고. 근데 최근에 좀 화장실을 다시 개방을 가까운 걸 고치지 않고 있다 고쳐져가지고 화장실은 좀 가깝게 이제 이용할 수 있게 됐고 숙식은 세종의 많은 시민들이 저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뭐 좋은 의미죠? 주목이라는 거. 점심이나 저녁을 싸다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직접 해다가 반찬 직접 손수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집밥 아닌 집밥. 사실 집에서도 집밥 먹기 어려운데. 현장에서 집밥을 넣는 경험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 배달의 민족 아닙니까 저희가 대한민국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배달앱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배달을 좀 시켜 먹고 있습니다. 시켜 먹을 때도 있고 간단하게 이제 라면이나 이런 걸 떼어서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숙식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당번도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저녁 같은 경우는 이제 당번을 돌아가면서 정해서 진행하는데 제가 오늘 당번이고. 이제 돌아가면서 하루하루 정해져 있어서 오늘 자러 가는 거예요. 자러 갑니다. 네. 부디 얼어 죽지 않기를. 최근에 이제 겨울에는 엄청 추웠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충분히 버틸만 합니다. 천막 그리고 안에 그 좋은 텐트를 써보신 분 알겠지만 밖에 텐트가 있고 안에 이너 텐트라고 하는 게 따로 있어요. 근데 지금 천막이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막이 있고 안에 조그만 텐트가 있어서 충분히 이제 그리고 세종에 계시는 분이 좀 따뜻한 난로를 좀 갖다 주셨는데 그 난로 때문에 버텨만 합니다. 몇 번 자보셨잖아요. 네네. 저도 그런데 잘 때 뭐 추워가지고 보통 틀지 않는 그 전기장판도 틀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 정말 추운 날이었거든요. 네, 그날 저희 집행위원과 함께 같이 갔는데 같이 안 갔으면 어떻게 됐지 않았을까? 네. 그렇죠. 입 돌아갈 뻔했죠. 네. 그리고 우리 지역의 환경 활동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밤을 새가면서 이 추위에도 곳을 지켜가고 있는데요. 이 정말 위험한 순간들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죠, 300일이 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비가 정말 많이 왔잖아요. 올해 작년이죠. 2024년도. 저희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금 궁금하네요. 그래서 물에 잠긴 텐트가 물에 잠겼는데 이게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저도 그렇게 물이 갑자기 불어날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이 있는 임종훈 활동가한테 걱정하지 마라. 비 와도 물 안 잠긴다. 그러고 갔는데 다음날 갔더니 물에 잠겨있더라고요. 물에 잠겨가지고 꽉 물에 차 있었는데 뭐 이렇게 저희가 이걸 하면서 물에 잠길 때 했던 가장 중요한 얘기가 자연과 싸우지 않는다 우리는. 그래서 비가 오는데 비를 피해가지고 비에 잠수돼가지고 우리가 위험해지진 않겠다 이런 거라서 대피를 해서 상황실을 만들었죠. 긴급 재난안전 상황실을 그 상 위에 펼쳐놓고 버텼고 그리고 이제 다시 내려가서 이따가 한 3번 정도 잠겼어요. 어쨌든 새 정부 탐수하지 말라 요구하고 있는데요. 네. 탐수가 되면 그러면 도대체 뭐 어떤 문제가 있냐. 사실 시민분들은 잘 몰라요. 계속 지나가면서도 저거 저 사람들 왜 천막 주고 뭐 하는 거야? 왜 저기서 저희가 숙소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좀 시민분들에게 좀 쉽게 드리고 좀 명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담수가 가져왔던 결과들은 사실은 이미 증명되어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4대강 상으로 만들어진 게 전국에 16개의 보가 있어요. 4대강으로. 그 중에 3개가 금강에 만들어졌는데 공주보, 세종보, 백제보 이렇게 3개의 보가 만들어졌는데 그 2012년에 완공되고 나서 그해 10월 달에 백제보에서 물고기가 떼죽당합니다. 뭐 짧게는 5만에서 많게는 60만 마리까지 얘기하는데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로는 30만 마리 정도로 얘기해요. 그 사진 본 것 같습니다. 네,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떼죽음 당했는데 이게 10월 17일인가 그런데 매일 떠올라 2주 동안 수만 마리가 매일매일 떠서 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백제보가 만들어지고 나서 수온 역전 현상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것까지는 잘 모르셔도 되고 그래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 다음에부터 큰 비리끼벌레라고 하는 태용동물이 창궐합니다. 그 저기 물컹물컹하게 네, 맞아. 네, 그거. 젤리가 생겼는데 이게 바닥을 다 덮어요. 네. 전체 바닥을 더 덮으니까 모래 자갈에서 사는 생물들이 다 죽어버려요. 근데 이게 오래 갈 줄 알았어요. 근데 2년 있다가 어떻게 됐냐면 얘도 사라집니다. 그러면 좋아진 거 아니야? 좋아진 게 아니라 물이 더 나빠져가지고 얘도 살 수 없는 수질이 돼요. 이놈도 살 수 없는 붉은 깔따구 실지렁이, 녹조 이게 지금도 진행 중이란 거예요. 담수된 다른 부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담수되면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세종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종보다가 다시 가동해서 물을 담수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막고 있는 겁니다. 네, 심각하네요. 네. 그죠? 네. 과거의 상황들을 이렇게 보니까. 완전 심각하죠. 네, 이건 정말 세종보, 이건 정말,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런 상황들을 활동하면 홍보는 아니고, 그죠? 네, 맞아요. 신문도 보시고. 네네. 무엇보다도 이것들을 집행하는 환경부가 봤을 텐데. 네네. 그죠? 환경부에서 도대체 근데 이걸 다시 하는 거죠. 가져가겠냐?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세종보, 우리는 사실은 담수되고 나서 6년을 받고, 개방되고 7년을 받았거든요. 7년 동안 물이 다시 흘러가고 개방되면서 모래와 자갈이 쌓이고, 거기에 이제 흰수마자, 미호종개, 흰목물대새, 꼬마물대새 이런 멸종위종들이나 생물들이 돌아오는 현장을 그대로 목격했습니다. 한 번도 다치지 않은 곳이 세종보기 때문에 세종보 상류는 지금도 다시 계속 복원 중이에요. 미호종개하고 흰수마자가 세종보 상류에 돌아오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렇게 다시 회복되고 있는 과정인데 이 환경부 공무원 이놈들? 네, 그 표현을 좀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놈들. 환경부 볼 수도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이제 환경부 장관을 만나주질 않아요. 저희가 면담 요청 엄청 많이 했는데 한 번도 만나준 적이 없고 지금 이제 박지원 실장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만나서 이제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세종보 담수 왜 하려고 하냐. 근데 그 대답이 가관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신감. 내가 탄력운영할 자신감이 생겼다. 환경부가 물을 이게 수문을 닫고 개방하면서 이걸 여러 가지로 운영해보면, 그래서 이제 자신감을 얻었다. 이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에, 개방하거나 닫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원하는 답은 그런 거예요. 그냥 수량이 어느 정도 되면 개방할 거고, 그리고 담수되면 어떤 생물들이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런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정도 대책을 세우고 있다. 그래서 괜찮다. 이게 사실 정책을 만드는 거지. 자신감 무슨 종교입니까? 이게 자기가 교주예요? 이게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이게 아까 처음에 소도에 자연과 싸우지 않는다. 이런 훌륭한 얘기 나왔잖아요. 자연의 자신감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만감, 오만이고 그거를 지금 저한테 자신감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달라, 데이터를. 정책을 무슨 자신감으로 하냐. 박지원 실장이 물관리 정책을 후퇴시킨 장본인입니다. 가장 나쁜 사람 중에 하나예요. 환경부에서. 꼭 이름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네, 대부분 어쨌든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은 다 인재였다. 그죠? 인재였죠. 우리는 사실은 자연하고 싸우려고 들어가는 게 아닌데 환경부 공무원은 자연을 극복하거나 아니면 이기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하천이 또 자연을 이제 바라보는 관점인데, 그죠? 이게 맞아요. 하천을 특히 이제 그냥 이용하고 이수, 그죠? 또 다스릴 수 있다, 치수 이런 걸로만 생각해서 이거 하천을 정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많은 문제. 이게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좀 봤고요. 2부를 또 이제 편성을 좀 해서. 그렇죠. 2부를 언젠간 다시 저희가 또 물관리나 세종보 이야기를 좀 다시 들을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또 이야기 좀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런 활동하고 계셨는데요. 지금 국민들께 한마디 또 우리
지켜보는 또 시청자분들께 또 한마디 또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물관리 정책이 회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개 보호뿐만 아니라 14개 댐을 만들겠다라고 하고 3대 하청 같은 경우 지금 준설이 그냥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 다 폐기됐던 정책들이에요. 30년 동안. 근데 이걸 다시 30년 전으로 회귀시키는 내란이 일으킨 거예요. 내란이 한 50년 전으로 민주주의를 후퇴시켰지 않습니까? 지금 그 환경부가 하는 일이 이 정책을 회귀시키고 있다. 저는 그래서 개발 독재 시대로 회귀시키는 일을 환경부 장관, 김한섭 장관과 여기 아까 얘기한 박재현 물관리 정책 실장이 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잘 감시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선거들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될 텐데 국민들이 물관리나 환경 관련 정책들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걸 잘 감안해서 투표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격주로 이 방송을 할 텐데 좀 잘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다. 네. 좀 어려운 얘기도 있고 이럴 텐데 좀 많이 들어주시고 주변에 알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어렵진 않았습니다. 어렵진 않았어요. 네, 어렵진 제가 않았고요. 워낙 또 가볍고 재밌는 사람이라. 그렇죠. 네, 그렇게 또 쉽게 또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들이 이 방송의 또 목적이기 때문에 혹시 어려운 이야기, 전문 용어들 저희 되도록이면 쓰지 않도록. 발음이 생각보다 좋네. 아, 그럼요. 네. 나는 발음이 좀 안 좋거든요, 사실. 저 꿈이 아나운서였습니다. 오늘 여기서 제가 지금. 저 아나운서? 그렇죠. 네, 제가 여기서 오늘 꿈을 이루게 되어서요. 내가 꿈을 하나 또 이루어졌냐.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대전 환경운동연합 회원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또 시민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일단 여기까지. 그렇죠. 광고를 듣도록 하고요. 이제 광고가 있습니다. 네. 제비 배설물 받침대. 이거 좋은 거죠. 네. 제비 배설물 받침대라고 해서 제비 이제 둥지 틀면 똥 떨어져, 똥? 이런 용어 괜찮지? 배설물로 순환해줘. 네, 배설물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고민하지 마시고, 대전환경연합에 전화하셔서 신청하시면 그 받침대를 드립니다. 쉽게 설치할 수 있으니까 신청하셔서 받아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강남 갔다 돌아온 제비가 지금 둥지를 곧 읽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막 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제비 보시면 제보도 해주시고 배설물 받침대 이렇게 꼭 같이 또 설치하시고 홍보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350 캠페인이 드디어 이제 기지개를 핀다고 합니다. 350은 대전의 사실 메인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렇죠. 대전 환경운동연합 대표적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이죠. 사실 기후를 대비하기 위해 했던 캠페인이고 매월 미션도 나가고 매월 첫 번째 일요일 날 같은 지점에서 전 지역의 이제 온도를 측정해서 열지도를 그려가지고 열섬화 현상이나 기후를 평가하는 아주 의미 있는 프로젝트인데 청소년들이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우리 PD님 모집 기간이죠? 네네. 모집 기간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3월 22일 OT가 있으니까요. 그 전까지 많이 신청해 주시면 많이 신청해 주셔서 함께 활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천어린이 습지학교. 이거 이거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진짜 하시는 겁니까? 네네. 아마 훨씬 더 재밌고 의미 있는 프로그램 되지 않을까. 월평공원이라고 하는 곳이 갑천입니다. 옆에 있는. 거기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거든요. 그래서 그 보호지역을 직접 탐사하고 거기에서 생물도 알아보고 최근에 이제 거기에 금광이 발견됐거든요. 동굴도 탐사하고. 그러면 이거 굉장히 재밌는 프로그램으로. 이거 생태 감수성도 키울 수 있고 잘하면 이것도 역사가 아니고 금광 캔다고? 가서 뭐 사금 키게요? 그건 안 되니까? 그거 어렵지 않아요. 불법이니까? 캐는 게 불법은 아닐 것 같은데 우리가 금을 알아볼 수 없을걸요? 네. 어쨌든 금광도 있다고 하니까요. 뭐 환경, 다방면으로 그것들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태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니까요. 가족 단위로 신청해도 괜찮은 거죠? 완전 그렇습니다. 가족 단위로 신청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전 환경연합 회원가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빼먹었네. 대전 환경운동연합 구독. 또 환경연합 회원이 되시는 게 생명을 지키는 환경을 지키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았어.